사막 한가운데 사람이 살아본 적도 없는 그 땅에 갑자기 붉은 빛이 터졌습니다. 사막의 새벽을 밝히며 불가능하다고 불리던 건물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었습니다. 정치가도, 외국 언론도, 심지어 일부 아군까지 한국은 절대 끝까지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시 한번 사막 위에 약속을 세웠습니다. 그 약속은 5600메가와트를 넘는 전력을 만들었고 중동의 심장에 불을 켰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제 이름은 이선재입니다. 한국에서 원자력 설계에만 30년 넘게 몸담아온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원자력은 벌써 과거의 기술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기술이야말로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아잔, 왕구, 이 황량한 사막 위에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엘르르 원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4기의 원자로로 구성된 총 출력 5600MW. 이 공사가 완공되면 한국형 원자로의 첫 수출 사례가 될 뿐 아니라 왕국의 에너지 독립을 넘어 국가 외교와 경제의 전환점이 될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곳에 단순히 설계 기술자로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사는 기술 수출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설계하고 전 세계에 증명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만 일정이 늦어져도 그 신뢰라는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무게를 안고 저는 이 땅에 섰습니다. 도착 첫날, 뜨거운 햇빛 아래 모래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마치 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공항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 언덕, 메마른 지평선.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이곳이 왜 극한의 시험장이라 불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왕실 관리감독관 파이잘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냉철했고 말투는 한치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약속을 어기면 계약 해지뿐 아니라 우리 국가의 경제적 손실까지 모두 당신들이 보상해야 할 겁니다. 단호하고 정확한 경고였고 그 순간 제 심장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 대답은 어쩌면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스스로 확인받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현장은 이미 전쟁터 같았습니다. 모든 데이터와 수치가 왕실 원자력청 서버에 실시간 업로드되고 있었고 오차는 곧 설명 의무를 불러왔습니다. 하루라도 일정이 밀리면 공정 전체가 일그러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더 큰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문제는 환경이었습니다. 낮 기온은 48도에서 오르고 모래먼지와 염분 탓에 내부 전자제어 모듈이 테스트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외부 냉각수가 절실했지만 깨끗한 물을 사막으로 들이는 것은 빠른 부식과 설비 파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원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24시간 무리 없이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이었기에 한 줄 한 줄 기초부터 다시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술적 오차는 절대 없다고. 두 번째 관문은 규제였습니다. 아잔 원자력청에서는 한국 기술이 실제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매 공정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서류와 도면, 시험 데이터가 왕국 시스템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압박 아래 공정은 자연스럽게 지연됐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신뢰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권의 압력과 음해였습니다. 유럽과 미국 원자력 기업들은 한국형 원자로는 위험하다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고 주변국 정치인들은
한국에게 원전을 맡기면 안 된다며 노골적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내부서 유럽 기업으로 교체하자는 말까지 공사 현장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어느 날 한바람이 섞인 정도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는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실감이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회의를 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신뢰의 증거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 증거가 무너집니다. 모두의 얼굴이 일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대답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러질지언정 이 신념 앞에서만큼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막의 극한 하루는 제가 다시 설계를 펼치는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전의 시작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낮 온도는 여전히 섭씨 50도에 달했고 모래바람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공정을 방해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설비 테스트였습니다. 각 핵심 센서와 전자제어 장치가 48도를 넘는 사막 열기에 견디지 못해 테스트 단계에서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이건 낡은 기술이야라는 조롱과 한국 기술로는 못해라는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매일 밤 설계도 한 장 한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전자회로 단자 하나하나, 케이블 재질, 냉각수 흐름까지 밤새도록 계산을 다시 하고 해당 부품의 온도, 내열 한계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회의실 불을 켜고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게 설계를 다시 바꿉니다. 그 순간부터 작업실은 전장이 됐습니다. 재설계 엔지니어와 회로 해석팀이 열 분석 데이터를 주고받았고 과학공학 데이터를 다시 그려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왕실 원자력청은 매일 새벽 자료 제출과 수정 요청을 반복했습니다. 문서 한 줄 지연돼도 항목별로 다시 체크해야 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는 작업자에게 무리한 용접을 요구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간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외부 설비를 설치하고 저녁에는 제어실에서 냉각수 흐름을 분석하고 밤에는 환경 모니터 데이터를 기준치로 맞추는 24시간 교대 체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가 현장 시운전실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돌아다 본 공장 부지에 모래가 배관 위에 수십 센티미터 뭉친 채 쌓여 있었고 열에 녹은 조그만 전자부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멈췄습니다.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마음속에 퍼지는 회의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팀원 가운데 일부는 이 설계 자체가 사막 환경을 감당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한국 기술을 맹비난하는 상황에서 그 말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다면 기술이 아닌 신뢰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이 프로젝트는 사막의 모래처럼 사라질 겁니다. 제 말의 무게 때문이었을까요?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절박함을 받아들였고 다음 날부터 설비 설치팀이 모래쓸개 브러쉬로 배관을 매 시간 청소했고 냉각수 흐름 분석팀은 수십 개의 센서를 달았습니다. 회로팀은 각 통신 경로에 내열 필터를 추가했습니다. 이 작은 결심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시스템은 조금씩 사막의 조건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압력이었습니다. 유럽,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형 원자로는 테스트되지 않았다는 기사가 퍼졌고 심지어 주변국의 정치인이 아잔 왕국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방송 스팟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왕실에서도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발주 전환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프리미엄 없이 초조함만 가득했습니다.
한국힘에게 돌아오는 공정 압박은 더 이상 기술만으로는 달랠 수 없는 국가 간의 긴장감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새벽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쌓은 신뢰의 증거입니다. 온전히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말하는 동안 저 자신도 떨렸지만 뒤돌아보니 가장 피로했지만 단호한 눈빛이 모두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공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낮으로 3중 교대를 돌렸고 저는 매일 아침 설비 안정성 데이터를 왕실 서버에 올렸습니다. 왕실 도사단은 한국팀의 정확한 시간화 데이터를 보며 우리에게 믿을 만한 팀은 한국밖에 없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사막의 계절은 변하지 않았고 폭염과 모래폭풍은 쉬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공정을 하나씩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압축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핵심 부품 파손으로 최소 3개월 지연이라는 보고가 내려왔고 왕실로부터 긴급 경고가 왔습니다. 이 일정이 어긋나면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다.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재조립하겠습니다. 이제 3개월이 아니라 40일 안에 완공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또다시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결코 지지 않을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교대전이 이어지던 사막 현장의 공기는 지금도 제 폐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못한다던 40일 재조립 약속을 한 뒤 우리 팀은 마치 단체 전투처럼 움직였습니다. 첫날부터 저녁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모래 폭풍을 예상하며 품질팀은 계측기를 세섭했고 시공팀은 마지막 용접을 점검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설비 안정성을 위한 모든 데이터는 왕실 서버에 실시간 전송됐습니다. 48도 폭염이 사라지면 차가운 사막 밤바람이 스며들면서 우리가 새로 설계한 배관과 회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0.05mm 오차까지 허용하지 않는 정밀 재조립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첫 용접 테스트에서 우리는 오차 0.06mm를 기록했고 다들 숨을 죽였습니다. 팀장과 엔지니어들이 모여 어떻게든 0.05 이하면 돼야 한다고 그 자리에서 새벽까지 디테일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 설계조차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자 철강 용접팀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이내 모두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재조립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증명과 퇴고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용접을 마치고 다음날 오후에는 계측 데이터를 분석해 오차가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했습니다. 25밤째 외부 모래가 갑자기 설비 위로 흩날리며 모든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계측 데이터가 즉시 불안정해진 것을 보고 저는 모래 제거팀에게 다시 현장으로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데이터 하나로 모두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그 말을 듣고 모래를 털던 젊은 기술자들의 몸이 떨렸지만 결국 그들은 그대로 다시 작업에 임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배관, 정밀한 조임이 유지된 밸브, 밤새 돌고 있는 사이클, 이 숫자들이 우리의 신뢰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정치 경제의 음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럽, 미국 언론은 한국은 못 버틴다는 보도를 내보냈고 왕실은 점점 한국힘에 지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현지 조사관 파이자를 불렀습니다. 그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고 아잔 왕국은 기록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설비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 숫자가 바로 기록입니다.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데이터가 우리가 지키는 신뢰입니다. 그 순간
파이잘은 말없이 계측 시스템을 바라봤고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마지막 하루에 왔습니다. 시험 가동 전날 낮이었습니다. 한 미국계 기업이 냉각 안전개통 결함 의혹이라며 폭탄 같은 보도자료를 흘렸습니다. 당국은 즉시 조사에 돌입했고 시운전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왕실은 빠르게 정치적 압박하에 놓였습니다. 한국팀 대신 유럽팀 투입이 공식 의제로 올라왔고 개발위원회는 귓속말을 하나둘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현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셔터를 누르고 화살 같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원자로가 안전입니까? 냉각 결함 증거는 있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기술로 답합니다. 필요하면 100번이라도 재검증하겠습니다. 그 말이 사막 밤 공기 위로 울렸습니다. 저는 설계 노트와 시험 장비를 준비된 자료로 제시했고 왕실 조사관들도 그 자리에 나와 전체 공정과 기록을 함께 살폈습니다. 며칠 뒤 정밀 재검증 결과 모든 냉각계통은 기준치 이상으로 완벽하게 작동했고 의혹은 조작된 설계 해석 자료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왕실은 공식 발표했고 한국팀의 기술력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사막의 새벽 하늘이 다시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컨트롤룸에 불이 켜졌고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가 최초로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그 빛은 아잔 왕국의 지평선을 비추었고 그 순간의 수천 개 계측값은 끝없이 상승하는 전압처럼 우리가 만든 신뢰의 기록이었습니다. 시험 가동의 순간이 지나기도 전부터 현장은 묘한 정적 속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숫자가 정상 범위로 수렴됐고 저는 그 결과를 모니터에 박힌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전력 생산 시작이라는 알림이 뜨던 그 순간 제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컨트롤룸 안의 공기는 경직됐습니다. 조명은 희미했고 계측 화면만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외쳤습니다. 전기 나갑니다. 그 순간 사막의 새벽이 부드럽게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조에 담긴 전류가 흐르며 LED 전광판과 불빛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모래처럼 고요했던 사막 한가운데에서 한국형 원자로는 생명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왕실 조사단, 기자들, 그리고 기술자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자 동료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이 맺힌 얼굴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한 방울씩 모두 모이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개관식 날 아잔 국왕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안전모를 벗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 발전소는 단순한 에너지 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한국과 아잔 왕국의 신뢰의 심장입니다. 그 말이 울리는 순간 컨트롤룸이 현장이 한국팀이 숨을 쉬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신뢰가 전기를 만들어냈다는 의미는 단지 기술이 아닌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되뇌다 손에 들고 있던 설계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번을 다시 그리고 수없이 검증했던 그 노트 한 권이 우리가 걸어온 길 그 자체였습니다. 돌아오는 차량에서는 뜻하지 않은 침묵과 충만함이 감돌았습니다. 모래바람이 차갑게 실내로 들어왔지만 그 속에서 저는 뜨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일을 마치며 떠오른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날 뜨거운 태양 아래 설계도를 펼치던 순간, 밤새도록 데이터를 보며 결단을 내린 순간, 스트레스 속에서도 팀원들이 주고받던 그 묵직한 손짓과 눈빛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공사를 끝낸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반짝이는 계측 패널과 용접 자구,
15일간 비바람에도 꿋꿋이 남은 냉각관들, 그리고 저 멀리 사막의 지평선 위로 비치는 발전 플레어. 이 모든 풍경이 더 이상 낡은 설비가 아닌 우리의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귀한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저는 설레고도 동시에 숙연해졌습니다. 이 기술을 이렇게 증명해냈다는 사실이 설계자이자 기술자로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단순히 수출품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의 증표로 남아야 한다고. 이 발전소는 사막 위에 놓인 한국과 아잔의 약속이며 미래 세대에게도 증명이 돼야 한다고. 이제 사막은 다시 무성한 바람만 남겠지만 그 안에서 흘렀던 땀과 눈물, 그리고 수천 번의 검증과 결단은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기록 위에서 다시 설계 노트에 펜을 올립니다. 어쩌면 또 다른 현장에서 같은 물음과 압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과 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로 신뢰를 만든다고. 끝없이 반복될 세상 속 기술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만든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저와 우리 팀이 쌓은 신뢰는 이 발전소처럼 계속 타올라 당신의 삶에까지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막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세운 건 단지 원자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고 약속이었고 무엇보다 한국 기술자들의 땀과 헌신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은 중동의 하늘 아래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의 불씨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